경력직 채용 증가 없을 때 대비해서 경력직 채용 증가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생애주기, 전체 총 생애주기의 소득이 5천만 원 깎이는 거고요. 이게 13% 깎인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깎이는 거죠. 여러분 평생 소득이 이제 깎이고 2년 이상 경력 기간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년에서 18.1년. 여러분 18.1년이라니.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게 이제 20년에서 18년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와우, 이게 진짜 완전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평생 소득 10%가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더 가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소득이 날라갔기 때문이죠. 무슨 내용이냐? 일단은 한은에서 25년 1월 말이죠. 1월 말에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이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제목이 이제 밋밋하다는 건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입보다 업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채용 방식도 정기 공채에 비해서 경력직 채용에 적합한 이제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고 있다. 맞죠? 이는 근로자 측면에서 평생 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기업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이거 저도 이런 식으로 이직했습니다. 사실 제 첫 취업은 신입 채용이었는데, 공채였는데, 그 다음 채용부터는 전부 다 수시 채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 중심으로 노동자가 기업에 기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증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기존 취업자들이 경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노동시장에 갓 진입하는 청년들의 고용에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신입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 없는 상태여서 경력직 채용을 하면 당연히 신입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비경력자들의 상용직 취업 확률이 1.4%포인트 낮아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경력자의 2.7% per 월당 2.7%의 절반 수준까지 너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경력자들 대비해서는 그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청년 실업은 이제 커지게 된다는 말이랑 비슷한데요. 상대적으로 경력이 없거나 짧은 20대의 상용직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30대와 비교해가지고 벌써 17%포인트 낮은데, 이중 7%포인트 격차가 다 경력직 채용 때문이다. 어떤 회사를 원하는 회사를 가려면 이제 공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력을 쌓아서 그냥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취업이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데요. 고용률이 낮아지니까. 첫 취업이 늦어지면은 생애 초 취업 기간이 2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생애 총소득이 13%, 10%가 아니라 13%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띠로리.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말 30대 초에 이런 보고서를 봤으면은 지금 이제 짱돌 들어가지고 일단 막 어디로 날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애 총소득도 13% 하락을 한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하고 30대 간의 몇 개 차트를 보여드리면 고용률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나오고요. 파란색이 20대고 그리고 고동색이 30대가 되는 건데, 이 30대 이제 취업률이 이제 쫙쫙 가고 있는데 상용직입니다. 근데 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낮죠. 그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30대 상용 취업률은 거의 60%에 육박한데, 상근직이 20대는 이게 40%가 안 되니까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취업이 뭐가 어렵냐 이러면은 너무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기회가 감소하는 것 같다. 이런 대답이 전체 27.5%가 대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좀 없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원하는 근로조건은 주로 대기업 화이트칼라 근로조건이어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정말 좁은 문이 되는 거고요. 실무 경험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취업 준비 비용 부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 수집이 되게 어렵다. 이런 것도 되게 맞는 건데,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과거에는 막 여러 잡코리아니 사람이니 하는 이런 형태의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은 또 별도의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의도만 해도 수시 채용을 하는 커뮤니티는 이제 다른 어떤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오만 수시 채용 다 올라오는데,
그런 거를 현직에 있는 저도 그 카페의 존재를 안 게 중간 정도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 수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상황이랑 고용 트렌드를 보면 일단 회사 입장을 보면 이런 건데요. 경력직이랑 신입직을 볼 때 경력직 채용 점점 올라가고 신입직 채용 점점 내려가서 합쳐서 100%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대8인데 지금은 3대7이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5대5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년 기준으로는 6대4까지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상 5대5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입으로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경력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0대하고 30대 고용률 격차 채용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1년 만에 뭐가 바뀌어졌냐면은 이게 1년 만에 있었던 변화니까 진짜 충격인데,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냐? 이 질문이 이제 과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58%에서 75%로 4분의 3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경영자 총협회에서 2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1년 만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요? 이 질문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하는 순간 그냥 없다는 거잖아요. 인성 뭐 이런 거 중요한데 지금은 뭐 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일 해봤어요? 그거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고요. 대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신입도 대기업 준비한다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기업에 취업해서 따로 경력을 쌓고 그 다음 대기업 들어가는 게 더 편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려 20년 전이긴 해. 2004년 4년이니까 2003년 12월 달부터 2004년 7월까지 제가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회사를 일부러 이제 들어간 다음에 구미 같은 데서 6개월 넘게 지역 생활을 했죠. 지역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삼성물산이 24년 8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원서가 6월쯤인가 7월쯤인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원서를 준비해서 입사를 할 때 내가 건축과를 나와서 부족한 엔지니어링은 기계 설비를, 기계랑 전기를 말하는 건데, 기계와 전기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고 이렇게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면서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필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직은 뭐냐면은, 어쨌든 저는 공채를 들어갔으니까 기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기수가 없어. 그냥 다 경력직, 다 경력직이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전부 경력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이제 경력직 이직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면 2010년대부터 완전히 경력직 이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이 그러나 지금도 없냐? 아니죠. 있죠. 물론 이건 오래된 2019년 자코리아 조사긴 한데, 평생 직장이 있을 수 없다가 좀 더 많긴 하지만은 평생 직장 개념이 아직 유효하다. 지금은 더 많이 기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뭐 해봐야 한 6대4 정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40% 분들이 평생 직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일본식 문화인데, 한국은 이제 일본의 문화라는 건 1940년 체제, 저희가 책에서 설명했던 1940년 체제죠. 이거는 1940년 전시 총동원 체제고, 전시 총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전시에 총동원되는 군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되는 거죠. 전력이 총동원돼야 되니까. 총동원이 현장으로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총동원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로 이제 이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사기업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전시 총동원 하에서 모든 사람이 공무원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을 정부 주도로 키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아웃소싱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에게도 국가가 평생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처럼 평생 끌고 가라, 이런 방식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1940년 체제를 모티프로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끌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 평생 직장 개념이 7,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08년, 이 97년, 08년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은 전시 총동원 체제의 국가 주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완벽한 민영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민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소위 요즘 말로 하는 각자 도생 경제가 되는 건데요. 미국화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70년, 80년대, 90년대 때, 그러니까 IMF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과 그 이후에 있었던 기업 간의 기업 문화 격차가 너무 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기업이 우리나라의 과거 재벌들이 되는 거고요. 그 재벌의 정점에 삼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기업들은 이제 소위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 건데, 신생 스타트업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기업 문화 차이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꼴랑 2년 그 스타트업 생활을 경험을 했는데 그 2년 스타트업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그 종전에 있었던 오래된 금융, 관료, 삼성, 금융 이런 관료 문화와 그 스타트업 문화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 느끼면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여가지고 접점이 생길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냥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IT 스타트업 씬에 있다가 막 금융사를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생각을 재고해야지 되고요. 왜냐하면 적응을 못해. 이런 관료제 중심적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 일본 체제랑 미국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죠.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1940년 체제로 가는 기업들은 정통적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국은 이런 기업들이 요즘 세대에서는 무능한 경영자랑 만나게 되면은 그럼 기업 문화는 자연스럽게 평생 직장이니까 좀 공무원화 관료화 되는 거고요. 공무원화 관료화 된 기업이 무능한 경영자를 만나면 그 회사가 망하게 돼요. 어디 떠오르지 않습니까? 띠로리 이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산무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삼성 사장은 이 얘기를 몰라. 근데 삼성 신입들은 이제 삼성전자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삼성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너무 많고 보고할 게 너무 많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가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IT 스타트업계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슬랙에서 다 평소에 회의를 다 하고 거기 내용들 작업이 다 저장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암묵지가 존재할 수 없고 따로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언가를 저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슬랙의 그 DB 자체가 일하는 방식이 다 저장된 거라 가지고 그냥 신입이 오면은 그냥 슬랙 과거 내용들 읽어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교육이 다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고 하여튼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게 많죠. 그리고 특히 이게 관료제로 가면 갈수록 저희 때도 그랬는데 현장에서 그 돈 버는 부서보다 매니지먼트 부서가 이번 주변에 있다 보니까 승진이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갈등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현장에 있는 분이랑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이랑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 옆에 이제 너무 재무 중심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기술 혁신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죠. 좋게 보면 이게 머투 기사입니다. 좋게 보면 많은 급여를 받는 삼성 직원 신분의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그런 직장 생활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산무원이라는 게 안 망하는 삼성의 공무원이다 이런 거죠. 일반 공무원보단 더 좋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다. 기업이 관료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만난 삼성 CEO한테 산무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없었는데 네, 그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제 다들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CEO들은 자기 젊었을 때 산무원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 입사 3년차 직원들에게 산무원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삼성 공무원이요?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다 삼성 공무원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도 공무원식 기업 문화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도 다 공무원입니다. 일본 노동시장의 그래서 큰 문제는 일본 시스템, 이 1940년 체제가 품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일본 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화되고 있는 08년, 97년 이후 민간화되고 있는 거랑 종전에 일본화되는 그 양대 철학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불안 요인을 갖고 있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관료화된 조직의 노조들을 이제 황제 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쪽은 우리 회사가 갔을 때는 이제 뭐 완전 망하는 회사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여전히 세계관의 충돌이 존재를 하죠. 근데 많은 시클리컬 기업들이랑 이런 오래된 관료화된 기업들은 관료제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 C클래스 경영진들이 그놈하고 SNS 안 하고 이제 항상 양복 풀장착을 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외부 고객들에게 자기가 가려는 바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러니까는 가려는 정책과 철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맥락과 설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약간 이러면서 뭐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근데 역설적으로 더 이제 백척간도에 서 있다 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하는 거죠. 사실은 오른쪽은 원래부터 그냥 경력직을 선호를 했고요. 근데 오른쪽은 경력직이라 보다는 그냥 단기 일자리든 장기 일자리든 이제 굉장히 자율화된 그런 노동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용에서 경력직이 선호된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관료화된 대기업을 가게 되면은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면 자기 팀장 나가야 퇴근을 해.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게 막 갈등 요인입니다. 블라인드 보면 온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팀장이 뭐라고 말을 안 한다?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 블라인드에 올릴까봐 팀장이 쫄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그냥 조사꾸를 내고 싶은데, 아 진짜 팀장이 퇴근도 안 했는데 먼저 나간다는 저 버릇없는 신입들 진짜 조사꾸 내고 싶은데, 내가 너 조사꾸 내면은 블라인드에 올라가가지고 또 나 자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요 대가리들은 블라인드에 올라간 간부들 또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일반 기업들, 스타트업류 기업들 가보시면은 그냥 알아서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애널리스트 있으면서 그냥 알아서 퇴근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편차가 정말 큽니다. 여튼 종합하면은 경력직 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경력직, 단기, 기능 중심의 채용 중심으로 한국은 이미 가고 있습니다. 97년, 08년 이후로. 그러나 그 이전에 관료화됐던 장기 근속 공무원화 했었던 그런 일본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한 평생 직장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서 경력직 채용 증가 없을 때 대비해서 경력직 채용 증가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생애주기, 전체 총 생애주기의 소득이 5천만 원 깎이는 거고요. 이게 13% 깎인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깎이는 거죠. 여러분, 평생 소득이 이제 깎이고 2년 이상 경력 기간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년에서 18.1년, 여러분 18.1년이라니.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게 이제 20년에서 18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와우, 이게 진짜 완전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약 한 300만 명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제 약 한 1,800만 명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노동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마치 뭐 인생 영원히 뭐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여기 대기업 정규직이었다가 이제 나온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 지인들, 제 동기들은 지금도 대기업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에 있나, 나와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나 중소기업을 다니나 결국은 자기 역량대로 벌게 됩니다. 역량대로 벌게 되고요. 여튼 그래서 모두 거짓말을 한다. 요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러분의 그 역량 따라서 평생 소득이 다 가는 법입니다. 대기업에 있다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재벌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중소기업에 있다고 돈 못 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역량 따라 가는 건데, 그거를 조사해 놓은 책이, 근데 그걸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점수가 아니라, 대학교 학벌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 따라 가더라, 그 소득이. 그게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의 코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채북스에서 그 책이나 한번 리뷰했으면 좋겠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요, 현재의 고용 문화에서는 우리 평생 근로 직장 연수가 이제 20년이 이제 18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33살 취업이 아니라 이제 35살 취업이라는 거고요. 35살에서 18세를 더하면 53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5부터 53세에만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연금까지 생활해라?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정말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일단은 민간 기업들을 바꾸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금제도부터 바꿔야 되고요. 진짜 연금 개혁이 너무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암울할 거예요. 암울할 건데, 어떨 정보를 최대한 얻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려는 회사에 맞춰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뭐 시작하거나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토대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